자, 유치권이 이 부분이 어려운데 필기를 잘 해놓고 곰곰이 수업 들은 얘기를 보면서 좀 익혀주셔야 돼. 담보물권이 어렵다 이 부분이. 자, 세 번째 유치권의 목적물, 두 번째 성립하려면 견연성, 세 번째는 성립하려면 변제기, 돈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돈 갚게 한 날이 도래해야지만이 유치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제기 도래 전에 먼저 내 돈 안 줘서 줄 게 있어요. 먼저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가 성립이 안 돼요. 변제 도래한 후에만 유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 하나? 이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이 아닌 다른 담보, 유치 다른 담보요. 뭐 저당권이라든가 이 다음에 이제 뭐 양도 담보다, 뭐 매도 담보다라는 변칙 담보를 펴요. 다른 모든 담보는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이 아니야. 변제기 도래는 경매 실행 요건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지 경매 신청 요건이 아니에요. 달라 보세요. 은행에서 내가 돈 1억을 대출받으면서 대출 상환기한은 2024년 12월, 2022년에 돈 빌렸어요. 2년 뒤에 상환하기로 했어. 돈 빌리면서 원금 1억 원을 이제 얼마 주고 언제 갚기로 한다. 채권 계약서 당 찍고 이 아파트에 저당 잡아주기로 한다. 저당 설정을 쓰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2022년에 저당권 설정 등이 났어요. 갑자기 2024년 갚는 거야. 그럼 돈 빌리고 우리 아파트 22년에 저당 등이 났다면 저당은 성립된 거 안 된 거야? 된 거지. 돈 갚기란 2024년에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립한 거야. 다만 언제 경매 집어넣어야 돼? 2024년에 돈 갚았는데 못 갚았을 때 경매 집어넣어야지. 미리는 경매 신청 안 되잖아요. 다른 담보는 변제기 도래가 실행 요건, 경매 신청 요건이 성립 요건이 아니야. 근데 유치권은 변제 도래하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요건이지 이런 것은 변제 도래가 이런 저당권 이런 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경매 신청 요건일 뿐이야. 자 보세요. 공사하면서 계약서 어떻게 썼나 보세요. 이 연립 9채에 문짝 달고 셋이 달고 모든 공사는 한 채당 3천만 원씩 9채 2억 7천에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는 3월 1일까지 완료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돈은 6월 1일 날 주기로 한다. 이게 계약서야. 공사 완성된 다음에 3개월 뒤에 주기로 하자. 6월 1일 날. 딱 완성시켰어. 3월 1일 날. 완성시켰지만 조금씩 잔부가 남아서 역시 좀 손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5월 1일 날 압류 잡힌 거야. 공사 완성은 3월 1일 날 했고 돈은 6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내가 물론 점유하면서 나머지 일 지금 처리하고 있어.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일 보고 있단 말이야. 공사를 다 완벽히 못 마쳤어요.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5월 1일 날 압류 잡은 거야. 누가? 압류 잡더니 경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면 압류 잡을 당시에 나는 유치권 성립이 된 상태 안 된 상태예요. 돈은 못 받았고 점유는 하고 있지만 돈 주기로 한 날은 6월 1일이었잖아. 그럼 압류 잡고 경매 잡은 날 나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매 당해버리면 경락자한테 나 공사비 2억 줄 때까지는 인도해줘야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잖아. 내가 점유할 당시에 돈 못 받았지만 변제 도래가 안 된 상태잖아. 그땐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경매 잡혀서 압류 잡혀 경매 당해버리면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변제가 도래했을 때 성립한 거지 받을 돈이 있고 점유하고 있더라도 계약서 변제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잖아. 변제가 도래한 6월 1일 이후에만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6월 1일 이전에 경매가 잡혀버리나 6월 1일 이전에 압류 잡혀버리면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받을 돈이 있고 현재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할 권리가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유치권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점유했을 것. 점유를 하지 못하면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점유를 해야지만이 인도를 거절하면서 심지어 압발 가는 거지. 내가 남의 물건 점유하지 못한 상태 심지어 압발 갈 수단이 없잖아. 따라서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점유 못하면 성립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점유가 유치권의 전속 요건이에요. 점유하는 동안만 유치권 유지되는 거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어떻게 되는 거야? 유치권도 소멸되는 거지. 왜? 아니 내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심지어 압박을 갈 수단이 없잖아. 너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동거가 찾아가. 근데 내가 점유를 못하고 있으면 심지어 압박을 못 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되는 거야. 점유가 승요건이며 점유가 전속요건이다. 굉장히 유치권. 근데 저당권은 잘 봐보세요. 저당권은 이거 비교를 하는 거야. 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 빌려주고 저당 설정이 맺었더라도 저당권 등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당은 성립하지 않아. 저당권 등기 나야 성립해.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하지만 이건 될지언정 이 등기가 그렇지만 전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며 점유 전속 요건이야. 유치권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함께 소멸해. 근데 저당권은 같은 담보지만 등기해야지만이 성립해. 등기 안 하면 성립되잖아. 하지만 저당권은 등기가 성립 요건일지언정 저당의 전속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저당 등기가 불법 말소했다고 해서 저당권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저당 소멸치 않아요. 돈을 갚아야 소멸하는 거지. 자 보세요. 내가 1억 빌려주고 채무자 보면 저당권 등기 냈어. 나 성립한 거야. 돈 갚는 날짜는 1년 남았는데 채무자가 나 몰래 돈 갚은 것처럼 변정 다 위조해서 나 몰래 저당 등기 말소시켜놨어. 등기 때 보면 말소가 돼 있어요 지금요. 나 저당권 살아있는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남들 눈에만 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갚아야 소멸하는 거지. 돈도 안 갚고 채무자 저당 등기 말소시켰다고 저당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등기가 준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저당 등기가 말소돼 있더라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저당권은 살아있는 거지.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등기가 저당의 성립권 될지언정 뭔 아니다? 전속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권이 동시에 전속요건이다. 따라서 상실하면 이유를 막는 유치권은 소멸되는 거야. 심지어 압박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말더라도 이건 맞아요. 유치권자 점유를 침탈당하면 침탈이라는 것은 유치권자 의사에 반해서 간지 뺏어가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카센터 주인이야. 자동차 수리비 안 줘서 자동차 유치합니다. 유치해서 분명히. 수리비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합니다. 유치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자동차 끌고 가버려. 지 거라고. 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갖고 온 거잖아요. 지금요. 유치하는 목적물을. 유치권 소멸해요?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아.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자는 점유권액이나 점유물 반환 청구해서 1년 내에 점유권액이나 점유물 반환 청구는 1년 내 행사잖아. 1년 내 행사에서 반환 청구해서 되찾아왔어. 되찾아오면 유지되는 거고 1년이 지나도록 반환 청구 못 찾아오면 비로소 소멸하는 거지. 침탈할 때 즉시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침탈 강제 뺏어간 거야. 유치 목적 강제 뺏어갔을 때는 1년 내 반환 청구해서 점유물 반환 받으면 유치되는 거고 침탈 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반환 청구 못했을 때 비로소 소멸하는 거지. 침탈은 즉시 소멸이 아니야. 그렇지만 상실은 즉시 소멸하는 거야. 이 얘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거야. 이해되시죠? 죄송해요. 어려운 얘기해서 내가 너무 수준을 높였어. 죄송해요. 내가 반성할게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풀이가 다 완전 문제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 일찍 했어. 실수했어요. 갑자기 수업이 재미가 없었어. 사람들이. 이거만 해보세요. 첫째, 요 얘기고. 두 번째, 이 점유는 꼭 직접 점유한 것만 유치권이 아니야. 직접 점유했지만 간접 점유한 것도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야. 또 내가 직접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 보조자, 우리 점원 직원, 점유 보조자가 점유한 것도 유치권 성립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건 관계없어요. 자 보세요. 나 세탁 주인이야. 그런데 우리 세탁소에는 직원이 3명이 있어. 내가 점원 직원이 점유 보조자예요. 내가 볼일 보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왔어요. 열흘간 갔다 왔더니 세탁소 직원이 1명이 그만뒀어. 그만두면 세탁비 안 준 것들을 세탁소 뒤에다가 쭉 걸어놨어요.
그러면 나 그 세탁원에 대한 유치권 있어 없어? 나 점포주인 있는 거지. 우리 점원 직원이 점유한 것도 유치권 성립 되는 거야. 관계 없어요, 그래.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든 통한 점유이든 모두 유치권 성립 된다. 하지만 안 되는 게 뭐예요? 하지만 이것이 적법 점유해야지. 이것이 무슨 점유라면 불법 점유일 때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나 도둑놈이야. 자, 도둑질한 시계를 하나 훔쳤는데 고장난 시계 훔치는 바람에 시계 수리방 가서 시계 수리비 내고 고쳐 차고 다니다 잡혔어. 그럼 도둑질한 물건 돌려줄 때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 시계 돌려줄 때 수선비, 수리,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은 있어 없어요? 이따 배웠잖아요.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전화 반환할 때 도둑놈도 비용상환이 있어. 저기요, 수리비가 30만 원 들었습니다. 30만 원 주세요. 응? 비용상환청 행사합니다. 못 준다 인간. 이 뻔뻔한 도둑아. 저 지금부터 이 시계 유치합니다. 원래 비용상환청권은 어딜 배워도 필요비, 유익비, 수선비, 수리비, 상환청을 어딜 배워도 다 유치권이야. 근데 도둑놈이 시계 수리비 안 준다고 시계 풀로 주다가 다시 차버리면 유치한대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될거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도둑질한 물건은 불법점이잖아. 물론 도둑놈도 비용상환청은 있지만 유치권 행사는 안 되는 거야. 네가 그 시계 점유한 게 적법점이가 아니라 불법점이잖아. 자, 세입자가 잘 봐보세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지금 임대계약 남았어. 아직도 한 1년 남았는데 지붕에 비가 줄줄 새. 집주인한테 얼른 연락했어. 집주인 지금 장마철에 비가 막 새서 뭐 장롱이고 뭐 거실이고 뭐 비가 뚝 떨어져 빨리 지붕 고쳐주세요 했더니 알고 있대. 수선 떨지 말래. 돈이 없어서 못 고쳐주니까 일단 비닐을 깔고 양동이 3개 버려줄 테니까 일단 받쳐놓으래. 안 고쳐주는 거야. 원래 수선 수리는 임대인이 건물 주고 해줘야 되는데 돈을 딱 안 해주는 거야. 누가 했어요? 급한 내가 했어. 수리업자 불러다가 방수 처리와 지붕 고치는데 150만 원 들었어. 이게 비용은 달러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임대가 끝나도 안 돌려주면 그거 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어. 그거. 계약 기간 동안은 적법한 점이야. 임대계약이 끝났어 지금. 근데 나가래 보증 빼줄 테니까. 나 나갈 데가 없어요. 나 못 나갑니다. 아니 임대계약 끝났는데 4년 한번 갱신했어. 주거용인데 4년까지 살 수 있잖아. 4년 끝나서 보증 빼주는데 왜 안 나가냐? 갈 집이 없대. 갈 집은 댁사정이지 빨리 빼줘야지. 내가 또 뭐 내가 이사 들어오던가 남한테 임대 놓지 않느냐? 나갈 집이 없대. 임대계 만료된 후에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차를 반환치 않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 이사 안 가고 있는 상태야. 적법 점유야, 불법 점유야. 불법한 점유 상태다. 이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 상태에서 보일러가 터져서 수선 수리를 했어 세입자가. 나가겠다. 알았어. 계약금 끝나 6개월이 지난 거 지금 나가는데 보일러 수리한 비용은 달래요. 내가 80만 원 들었대요. 그러면 임대계약 종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수선비 수리 집어넣은 것도 임차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이 있어 없어요? 있어. 도둑놈도 있잖아. 있는데 못 줍니다. 얄미워서 못 줍니다. 그건 지금부터 유치한다. 나 그거 수리비 80만 원 줄 때까지는 이 주택인도 거절합니다. 유치권 되는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임대차 종료한 후에 임대계약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 점유는 불법 점유 상태야. 그때 들어간 비용은 비용상환은 요구할 수 있지만 안 준다 유치할 수는 없어. 근데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수선수리 안 해줘서 내 수리비 집어넣었어. 그건 적법한 점유 상태잖아. 그거 안 주면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임대계약 종료한 후에 임차인의 점유. 전세인에 만료된 데의 전세권자 점유는 불법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집어넣은 필요비 유익비도 비용상환은 있지만 안 준다고 유치할 수는 없다. 불법 점유 상태에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어넣은 비용들은 적법한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안 주면 유치할 수 있다. 도둑도 비용상환이 있지만 안 준다고 시기에 유치할 수는 없다. 도둑의 점유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휴 힘들다. 그래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돼요. 디테일 부분은요. 또 걔들이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간접 점유한 것도 유치권 성립돼요. 직접 간접 다 성립하는데 단 참 유명한 문장이죠. 파라미터 단 채무자가 돈 갚을 거 있는 채무자가 어느 물건을 직접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을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 경우. 이 상태야. 돈 갚은 채무자가 어떤 물건을 지금 직접 점유하고 있어. 이 물건을 돈 말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했어. 이 경우만은 유치권 성립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어떤 물건을? 채무자가. 너 내 돈 갚을 때까지 네 물건 인도 못해. 내 돈 갚아야 네 물건 돌려줄 거야.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얘가 점유하고 있는데 뭘 안 돌려줘. 그러니까 이거 심리적 압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리적 압박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두 문장을 골라야 돼.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점유보다는 점유도 관계없이 다 유치가 성립한다. 하지만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만은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때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문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이죠? 이 지문. 그 얘기가 어딨냐? 4번의 기억에 보면 4번에 거기 있었던 거 1번 기억에 보면 네 번째로 내려오세요. 파란 글씨, 그 하늘색 글씨. 직접 점유자가, 자, 밑줄.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뭐예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심지어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안 된다. 오케이. 나만 다 설명드린 거야. 한 자 안 빼고 다 읽으셔야 돼. 하나 정리해야 돼. 한 문제 맞추기가 힘든 거야.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좋아요. 잠깐만 봅시다. 자, 이거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성립한다. 자, 보세요. 유치권은 세탁물 맡길 때, 카센터 자동차 맡길 때 카센터 주인이, 세탁 주인이 세탁 줄 때까지 자동차 유치하기로 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립해. 아무런 말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공평을 위해서. 그런데 맡기면서 아저씨, 자, 수리비는 다음에 주기로 하죠. 돈이 없는데. 예,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아저씨 세탁비는 내 보름 뒤에 줄게. 네, 그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뭐야? 유치권 배제성이 있었던 거잖아. 그때는 유치하면 안 되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당연히 유치권 성립해. 하지만 처음부터 한 달 뒤에 주기로 하자. 세탁비를 보름 뒤에 주기로 하자. 난 특약이 있었다면 수리비 세탁 안 준다 유치하면 안 되잖아요. 배제 특약이 있다면 또 배제되는 거야. 아무런 말보다 당연히 성립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320조인데 유치권 성립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이게. 성립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유치권 성립에 관한 법조문만은 물권법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이 있다면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물권법을 거기다 임의 규정에 얘기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물권법은 물권 법정에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 법대로 꼭 법대로. 근데 하지만 유치권 성립하는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당연히 성립하지만 특약으로 성립 배제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특약이 없을 때만 성립한다. 5가지. 자, 넘기셔요. 물론 이 다음에 제가 심화 같은 데 들어가면 좀 유치권에서 압류, 경매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더 받을 거예요. 이렇게 유치권은 굉장히 좀 경매까지 들어가서 근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심화해서 할 거예요, 제가.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그거 하나만 더 경매 관련되는 얘기만 추가하면 유치권 성립 요건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기 어려워요. 유치권 성립 압류, 경매 관련된 유치권 얘기 나오면 이거는 전 80점짜리 이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372쪽에 니은번에 있어. 372쪽 맨 밑에 니은번. 동그라미 별표 쳐놓은 다음에 심화라고 적어놓으세요. 모든 거 다 하면 좋은데 그럼 시간이 무한정 걸려. 이건 8점짜리 이상 문제인데 이 다음에 꼭 볼 거예요. 그럼 유치권 효력 볼게요. 효력 그냥 다 볼까 그냥? 뭐 할 일도 없는데 유치권의 효력이요. 그래서 공사비 안 줘서 세탁비 안 줘서 세탁물을 그 건물 유치했다면
과연 유치권자한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라만 떨어지면 뭐가 효력이라고요? 유치권자는 과연 어떤 물건을 유치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는 무슨 권리가 있는가? 무슨 의무가 있는가? 권리무가 바로 효력이야. 유치권자 권리. 첫째, 유치권자는 내 돈 갚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 이게 제일 큰 권리야. 유치한단 말이 뭐죠?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얼마를 변제할 때까지?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물건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뭐? 불가관성. 그런데 유치권자는 누구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냐? 누구한테 유치할 수 있냐? 유치권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자는 대원칙은 그 부동산, 유치하는 부동산의 경락자에게도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나 공사비 안 줘서 건물 유치했어. 유치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해서 경매 들어갔어. 경락자 나타났어. 나 공사비 2억 7천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경락자한테도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인도 거절. 하지만 인도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아닌, 경락자 채무자가 아니야? 그 건물 공사 맡긴 경매 당한 사람, 건축주가, 건물주가 채무자지 경락 채무자 아니잖아. 채무자가 아닌 경락자에게 내 돈 갚아달라. 2억 7천 지급해달라. 라고 경락자에게 변제를. 공사비 2억 7천 달라. 변제를 요구할 권리 있어 없어요? 그럼 없는 거야. 공사 맡긴 경매 당한 개태 돈 달라고 해야지 경락자한테 공사비 달라고 할 권리는 없어. 하지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누가? 나 경매 당한 애가 2억 7천 줄 때까지는 경락자 측 인도 거절합니다. 그럼 경락자가 저기 내가 대의변제 줄게. 대신 갚아줄 테니까 명도해줘. 라고 경락자 스스로 알아서 대의변제하는 것은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리는 거야. 이 대의변제를 유도하는 거야. 유도. 얘한테 돈 갚아서 얘기 못해. 하지만 경락자 명도 받으려니까. 망한 애가 경매 당한 애가 무슨 돈을 갚아. 그 돈 갚을 거 있으면 경매도 안 당하지. 내가 2억 7천 대리 줄 테니까 명도해달라. 이 대의변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어느 건물이 경매 나왔대. 공사하다 망한 건물이래. 한 3번 유찰돼서 최저 감정가보다 많이 싸졌어. 최저하면 30억이야. 근데 3번 유찰 지금 20억도 안 돼. 근데 유치권 공사비 밀린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조사해봤어. 더 이상 공사비 못 받는데 얼마가 됐지? 한 5억 정도 된대. 나 이거 20억에 쓰고 싶어. 20억이랑 경락받고 싶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나 20억 정도면 이거 경락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20억 경락받으면 5억을 대의변제 안 해주면 명도 못 받잖아. 15억까지 떨펴야지. 그걸 내가 파악을 해야지. 왜? 경매당 건축주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갚아 5억을. 결국 내가 대의변제 해야지 인도받을 거 아니야. 경매받는 게 목적이 뭐 인도받아야지 인도를. 그래서 유치가 성립된 부동산은 유치금액을 파악해서 내가 쏟아 경락되면 그만큼 빼야 돼. 응? 그래야지 내가 명도를 받지. 응? 대의변제는 가능해요. 이 대의변제 유도하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요. 네. 이런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유치권자는 걸리고 있고 두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경매 신청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 유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돈 받는 게 목적이야. 이 건물이 한 20억쯤 나는 건물인데 내가 도급경매에서 내부 공사하는데 공사비를 받을 게 한 3억이야. 공사비 안 줘서 유치해버렸어. 그럼 건물주가 어떻게든 돈을 빨리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3억 때문에 20억짜리 건물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맨 지나다니면 이거 건물은 좋다. 맨날 건물은 좋대. 돈을 안 갚아. 왜 안 갚니? 너 했더니 갚을 돈이 없대. 지금 지약 살 돈이 지약을 못 먹고 있대요. 아무 유치한 뭐해. 돈 3억이 없는 걸. 유치원에 실이 앞발 가면 어떻게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얘 망했어. 파산 선고 받았어. 돈 없는 애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년, 2년 유치해도 공사를 끝까지 못 주네?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집어넣어야죠. 경매 신청해서 경락됐어. 그러면 경락대금이 뭐 12억 나왔대. 경락대금에서 나 유치금에 3억 원 배당받을 권리 있어 없어요? 없지. 경매 신청은 있지만 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잖아요. 근데 왜 경매 신청해? 경락자 나타나면 인도를 거절해서 대의변제라도 유도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건물에 보면 유치권 성립함 막 써붙여 일부러. 경락장 시설 조심하셔. 유치권 성립이 됐으니까 유치권 얼마인지 파악하러 오셔. 그러니까 네가 유치금액을 알려줘야지만이 걔가 경매할 때 참고하지. 알려야 돼. 자기도 돈 받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 뭐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럼 경락자들이 경매할 사람들이 유치권자 경매 신청을 온다고요. 유치권자 경매 신청 돈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아니 공사 밀린 게 얼마요? 예, 유치금액 5억입니다. 그럼 20억에 쓰고 싶으면요. 15억까지 기다려. 떨어뜨려야죠. 그 대의변 유도하는 거야. 이건 없지만 그래 경매 신청해야 되는 거야. 얘한테라도 대의변제라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유치권자는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이변제 충당은 뭐냐? 유치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가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나 자동차 카센터 하는데 30년 된 자동차야. 폐차 처리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낡은 차가 치밀해. 이거 수리하려면 한 150만 원 듭니다. 수리해달라는 거야. 수리해줬어. 수리비를 안 주네? 유치했어. 6개월이 지나도 결국은 못 찾아가는 거야. 이 자동차 경매에서 경락자한테 한번 대의변제 유도를 벌려래요. 자동차 경매센터에 전화해서 경매 신청합니다. 근데 자동차 견인비용 빼고 경매비용 빼고 남는 게 없겠어요. 판사님, 유치를 자체 너무 적어서 경매하면 남는 비용 별로 없겠습니다. 저 대신 받을 돈 150만 원 대신 이 자동차 제가 갖겠습니다. 소유권 저한테 주세요. 이걸 신청한 법원이 허락하면 감정평가를 해. 이 자동차 평가 금액이 120만 원 나왔어. 나 받을 돈이 얼마야? 150만 원이야. 그럼 120만 원짜리 자동차 내가 가져버리고 남은 돈 30만 원이 이제 일반 채권이 되는 거야. 받을 돈 대신 유치한 목적을 소유권을 직접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이런 권리가 있어. 이거는 뭐보다 좋은 거야? 저당권보다 좋은 거야. 저당 목적물은 아무리 같이 하도 무조건 경매해야 돼. 그래도 저당권이 경락되면서 배당받지. 저당자 은행이 조그만 빌라 연립 저당 잡았는데 판사님 뭐 받을 돈 빼면 남는 것도 없으니까 저당 잡은 그 연립 빌라의 소유권 우리 은행한테 주세요. 줘요 안 줘요? 그런 제도 없잖아. 저당 무조건 경매에서 경락되면 배당받아야 돼. 여기는 이런 제도가 있어. 소유권 가져버릴 수 있어. 법을 허락만 하면. 이게 있고요. 네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서 과실이 나온다면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단지 먼저. 이런 권리가 또 있어. 유치권자. 무슨 말이냐. 내가 수의사예요. 동물병원이에요. 젖소 한 마리를 싣고 왔어. 트럭에. 수의사님 이 젖소가 다리 부러졌네요. 이거 기부스하고 열흘 정도는 이 병원에 또 항생제에서 맞춰야 되니까 놓고 가세요. 그래서 다리 부러진 젖소를 고쳤어. 총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저도 찾으러 왔어요. 여기요 수의사님 수리비예요? 젖소 고친 게? 수리비야 수리비. 사람이 아닌 건 다 물건이야. 물건은 수리한다는 거, 치료한다는 거 아니야. 원래는요.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순법이 특별 제정되면서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특별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 막 반려동물 학대한다 좀 많이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잖아. 근데 사실은 동물이라는 것이 고양이, 개만 귀한 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돼지도 잡아먹으면 안 돼. 돼지도 동물이야. 말도 동물이야. 소도 동물이야. 닭도 동물이야. 닭을 애완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어. 동화뱀도 동물이야. 이게 애매한 거야. 고양이, 개만 물건 취급하지 말고 인격, 고양이격. 사람은 인격이라 사람 인자서 인격이라 불러. 인격. 걔는 견격이라 불러야지. 견격. 얘들 견격을 인정할 것이냐. 고양이격을 인정할 것이냐. 묘격. 이 격자가 붙어버리면 이게 인격이 있다는 거야. 존엄이 있다는 거야. 참 동물의 범위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야.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애매한 거야. 고양이랑 개만 반려동물로 인정한다는 것도 그거 아닌 거 기르는 사람도 거의 기르는 사람도 있잖아. 참 그래서 원래 그냥 민법 원칙 따르면 99조에 사람이 아닌 것은 모두 물건이야. 물건. 응? 근데 물건 취급해버리니까 원래는 아직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그 강아지를 발을 뻥 차갖고 얘가 상해를 입었어. 사람을 불구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 사람 같은 상해죄니 이런 죄가 있지만 폭행죄가 있지만 무슨
개 찼다고 폭행죄를 뭐 상해죄를 정할 수 없잖아. 뭐예요? 물건 손괴죄예요. 남의 물건 손괴한 죄야. 지금은요. 이건 뭐 재정이 약하잖아. 참 그래서 애매한 얘기야.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요. 졌어. 치료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져서 주시죠. 주면 치료비도 못 받아. 내가 내 경험치상 저 유치합니다. 이 젖소 치료비 100만 줄 때까지 젖소 인도 거절합니다. 유치관 행사에서 왜? 저도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 치료비는. 자, 유치했어요. 유치하면서 매일매일 뭐가 나오나요? 우유가 2통씩 나와 얘가. 응? 우유. 그게 과실이야 그게. 유치한 동안에 유치 목적으로 경제 이득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우유 2통을 원유업체 불러서 한 통이 얼마입니까? 15,000원이래. 얘 2통씩 맨날 짰어. 3만 원씩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돈 갚을 때까지 3만 원씩 내 돈 받을 돈 90만 원 까들어가는 거야 내가. 무조건 다른 채권도 먼저 30일을 짰어. 90만 원 다 깠어. 그러면 그 저수지한테 연락해. 저수 가져가라고. 유치하는 목적으로 경제 이득이 나온다면 그 이득에서 내 돈을 무조건 충당 까들어갈 수 있어 없다? 있다. 단체권자는 먼저. 이런 권리가 있어요. 또 유치권자는 채무자 파산 시, 채무자가 파산한 걸 받아 파산 시 이 별제권 인정해. 별제권. 이 별제권이 뭐냐면요. 원래 내가 채무자 물건 유치해, 부동산 유치했어. 공사비 안 줘서 건물 유치했는데 이 건축주가 건물주가 파산을 받았대. 원래 파산을 받아올 파산법에서 재산을 다 동결시켜버려. 재산을 모두 동결한 다음에 채권 신고를 받아.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은 20억인데 받을 돈들 신고해보세요. 100억이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법원이 나눠줘요?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판사들이 파산관제인이 돼요 보통. 그러면 얘 파산받은 재산 20억인데 갚을 돈 100억이면 5분의 1씩. 5천만 원 신고한 사람은 1천만 원. 5억 신고한 사람은 1억 원. 이렇게 나눠주고 끝내는 거야. 이때 유치하고 있는 유치 공사비는 먼저 이 20억에서 먼저 빼주고 남는 돈 갖고 일반인들이 분배를 해야 돼. 그러면 파산은 별제권이 있다는 것이 민법을 따지면 우선 면제가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민법상 우선 면제가 없지만 파산법에서 별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 먼저 유치하고 있는 공사비 먼저 빼준다. 이 권리가 있다. 6번째, 유치권자는 또다시 비용 상환 청권이 한 것이 있어. 이것을 또다시 인정해요.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물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또다시 비용 상환 요구할 수 있어. 자, 졌소.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의사님 치료해 주세요. 열을 치료했어. 치료비가 90만 원이야. 얘 순놈이야, 순놈. 우유도 안 나와. 이거 90만 줄 때까지는 인도가 들어갑니다. 젖소 한 마리가 그래도 500만, 600만 원대. 90만 원 때문에 500만, 600만 원짜리 포기할 겁니까? 그 유치한 동안 얘가 뭘 먹어요? 사료를 먹잖아. 하루에 2푸대씩 먹어. 식욕은 좋아요. 응? 2푸대씩 먹어. 그 일주일을 먹였어. 14푸대를 먹였어. 아유, 수의사님, 이저 치료비 90만 원 마련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잠깐. 내가 유치한 동안에 사료비 14푸대 먹었다. 한 푸대당 2만 원이니까 28만 원 달라. 또다시 유치한 동안에 유치 목적물에 필요비 유비를 집어넣었다면 또다시 비용상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는데 줘야 안 줘요? 왜 먹였니? 걔는 다이어트 중이었대. 다이어트 중이어서 집에서 반푸대 먹이는데 왜 2푸대씩 먹였니? 나 못 주겠대요. 그러면 유치한 동안에 다시 유치 목적물에 필요비 유비가 들어갔는데 안 주면 또다시 유치하는 거야. 그러면 28만 원 줄 때 또다시 유치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또다시 유치할 수 있다. 이 6가지 권리가 있어요. 효력의 얘기예요. 권리. 자,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교과서에 있어요. 네, 체크해 드릴게요. 유치권자는 이 말 써도 안 써도 좋아요. 법적으로만 써도 안 좋아요.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나요? 인정 안 되나요? 우선 변제권 있나 없나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있다면 틀리는 거야. 유치권자는 법적인 우선 변제가 없지만 사실상이란 말이 꼭 붙어요.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효력은 인정된다. 법적으로 이게 없기 때문에 경락대금에 배당을 할 수 없지만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내 돈 받는 효과는 누려 못 누려요? 누려. 왜 누리냐? 이거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경락자한테도 인도를
거절해서 내 돈 대리변제할 때까지는 절대 인도 거절해서 돈 받을 수 있어. 또 유치한 동안에 간이변제 총당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져버릴 수도 있어. 받을 돈 대신. 이것이 있고 채무자 파산 시 별제권이 있고 유치한 동안에 우유가 나온다면 우유 판매해서 내 돈 먼저 받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가지 권리. 법적으로만 없을 뿐이야. 경락 배당만 못할 뿐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한자는 빼는 거 다 봤어. 제목만 밑줄 쭉쭉 그시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앞서 따서 뭐 유경, 뭐 간별 미쳤나 봐. 아주 별걸 다 하도. 쓰라고 나와 쓰라고 유치권 효력 6가지 쓰시오 그러면 앞자 안 따면 못 쓰지. 기억이 안 나서 쓰라는 게 아니잖아. 대가지 고르라는 거잖아. 뭘 외우고 이런 거 앞절 따고 난리야. 자, 이렇게 봐주시고 유치권의 의무 보세요. 유치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 유치한 동안에 딱 두 가지야. 자, 교과서 374쪽. 374쪽 유치권자 의무는 374페이지에 어르지 봐봐요. 선관주 의무.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동안에 남의 물건을 동산이 부동산이건 젖소건 세탁물이건 뭐고 잘 보존해줄 선관주 의무가 있어요. 선관주 의무. 이 선관주 의무라는 얘기가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잘 보존해줘야 돼. 그러면 세탁을 유치하면 세탁을 잘 보존해줘야지. 막 비 맞추고 그러면 안 되지. 남의 젖도 유치하면요. 사료 줘야지. 굶기면 안 되지. 이 선관주 의무가 있고 두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동안 유치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권자가 내 돈 갚을 때까지 그 유치 목적물을 수익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유치만 하라는 거야. 인도만 거절하는 거지. 담보물권자들은 저당권자건 유치권자 담보장 붙으면 교환가치, 처분가치만 지배하는 거지.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유치한 동안에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어요. 나 세탁소 아저씨야. 세탁물 유치했어. 세탁 안 줘서. 막 입고 다녀. 그 다음 막 입고 다녀. 나 자동차 유치했어. 유치했는데 맨 타고 다녀. 막 자동차. 하루에 막 100km 주행이야? 안 되잖아요. 인도만 거절하라는 거지. 유치권 유치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있어. 원칙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단 보존에 필요한 경우. 보존에 필요하다. 자, 자동차를 유치했어. 근데 자동차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시동을 안 걸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 생겨 방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카센터 아저씨가 수리비 줄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 시동 걸어서 한 2, 30분씩 주행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하나 잘 봐보세요. 이 경우에는 보존 필요할 때는 채무자, 승낙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으로 넘어볼게요. 나 부동산 임차인이야. 이거 유명한 판례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다 끝났어. 임대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을 빼줘. 보증을 빼주는데 뭘 안 줘요? 필요비 유입비를 안 줘. 야, 비용사 한 건 네가 수리할 거 내가 지분 고쳤어. 응? 네가 수선 수리할 걸 내가 지불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야. 돈 없대 안 줘.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을 빼주는데 필요비 유입비를 상환해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임차를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어. 나 비용 상환해 줄 때까지는 이사 못 나가. 인도거절이야. 인도거절 했어. 유치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 상환청권 때문에 그 부동산을 임차 목적을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하는 동안에 종전대로 이게 상가라면 장사하고 조형 건물이라면 거기서 생활하고 창고라면 물건 싸놓고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 상환청 유치가 행사하면서 유치한다 종전대로 계속해서 그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사용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들이 건물주가 그래요. 알았어, 유치해. 문 잠그고 출입은 하지 마라. 점포 샷다 내려.
인도만 거절해. 샷다 내리고 내가 비용 필요비 유비 줄 때까지 인도만 거절해. 장사하지 마라. 이 집 살지 마라. 출입하지 마라. 유치만 해. 얘 장사하겠대. 얘 이 집에서 생활하겠대. 사용 권리가 있어 없어요? 권리가 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판례가 말하는 보존행위예요. 건물은 사람이 오랫동안 벼놓는 거라.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보존에 유리해요? 사용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건물 벼버리면 겨울에 동파사고도 나고 여러 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임차인들이 비용산청원에 관해서 유치 행사하면서 종전을 계속해서 유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판례가 뭐다? 보존행위다.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거야.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 원칙 없지만요. 채무자 승낙을 얻어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자가 그래요. 저기요. 건물 유치권자 씨, 내가 그 인테리어 비용 안 주고 공사비 못 줘서 유치했지요. 그거 유치한 동안에 임대 놔서 월세 받아 드셔. 난 어차피 공사비 1년 정도 걸려야지 돈 생기니까 1년간 임대 놓으셔. 임대 놔서 월세 받아서 단 공사비 충당하셔. 라고 채무자가 뭐를 해? 승낙 얻어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두 가지는 돼요. 요거 잘 기억하시죠? 이게 부동산 민법이에요. 이게 중개사 민법이에요. 이거. 근데 두 가지 어떤 보존에 필요해서 승낙 썼어. 어쨌든 썼어. 사용할 수 있어, 이때는. 사용했다면 이 두 가지가 사용했다면 단 부당이득 다른 말로 뭐예요? 사용료 월세 차임 치료 사용료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해서 제가 승낙 얻어 썼다면 사용은 내야 되는 거지. 상가 임차인이 비용 안 준다고 그 장사했다면 월세 내야 되는 거야. 이 반전세 집이야. 보증금 1억에 월세 50 내는 집이야. 비용 안 준다고 유치했지만 살았다면 월세 5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계속. 단 보존에 필요했던 승낙 얻었던 썼다면 사용료 부당이득은 어떻게 된다? 내야 되는 거지. 공짜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 내기 싫어. 장사도 안 돼.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와, 손님도. 근데 비용을 안 주네? 유치했어. 그럼 이 사용료 내기 싫으면요. 차 타면 내려놓고 유치하면 되는 거고. 썼다면 월세 내야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유치한다 유치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안 내는 거고, 썼다면은 보존에 필요했던 승낙이 있었던 썼다면 사용료 내야 되고, 그 싫으면 셨다면 내려놓고 있으면 되는 거고, 문 걸어 잠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안 내도 되는 거고, 썼다면 사용료는 내야 한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거의 시험 문제 거의 다 했어. 근데 유치권은 이렇게 유치권 간단한 파트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 한 해는 한 문제, 한 해는 두 문제. 경련제만 하는데 작년 한 문제 나왔다 올해 두 문제 나오는 게 굉장히 커요. 두 문제 나오면 이거 성립 요건에서 한 문제, 유치 효력에서 한 문제. 그래서 조금 상세한 거야.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 같은 거는 심화라 적어놓으세요. 심화. 소멸효 같은 거 배울 거야. 다 조금씩 있는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자, 넘기시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자, 잠깐이지만 또 10분 쉬었다가 40분만 더 하고 갈게요. 수업. 또 10분 쉬었다 할게요. 저당권 들어가면서. 쉬기 전에 체크부터 할까요? 자, 체크부터 할게요. 저당권 논점이 많아. 체크가 10군데 되는데 제가 압축하고 줄을 줄여서 꼭 나올 파트 어디냐? 379쪽 2번에 저당의 성립. 요거 재작년에 나왔는데 마음에 걸려. 저 성립 별표 2개. 근데 여기다가는 기초 강의 참조. 내 기초 강의에서 거의 1시간을 강의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들어오면서 기초 강의를 꼭 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그거. 그다음에 유치원 성립 파트. 이건 제가 기초 강의에서 40분 정도를 수업하고 있어요. 요거 기초 강의 꼭 보시고 별표 2개. 요 얘기. 그런 다음에 넘기시면 참 저당권은 넘기시면 382쪽에 여기가 쏟아지고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그 1번에 피담보채권 범위 별표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번에 목적물의 범위 별표 3개. 한 4개 치고 싶어, 난 지금요. 단 한 번도 최근에 빠져본 적 없어요. 작년에 두 문제 나와서 한 문제 이거야 무조건. 목적물의 범위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 목적 범위가 약 2페이지 걸쳐서 되어 있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365조 거기 384쪽이야. 365조 법조문이요. 저당 지상에 검열된 경매 신청 일괄 신청 별표 2개. 그 다음에
385쪽에 보면 저당 물상대위, 그 별표 하나, 단다시 문제. 참 잡다한 게 많아. 자, 넘기시면 쭉 넘어가서 어디를 치시냐면 388쪽 3번에 제3 취득자의 지위 별표 하나 심화라고 해요. 심화. 나온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요. 그전에는 한 1회부터 25, 6회 때까지 저당권 문제 3문제씩 나와서 반드시. 지금은 3문제는 안 나오고 2문제 나와 많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출점이 줄었는데 3문제 나올 때는 이 단다시 문제 많았어. 한 문제는. 요거. 그 다음에 389쪽 4번에 저당 침해에 대한 구제 별표 2개. 별표 2개. 굉장히 예상치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제가 특별히. 그 다음에 쭉 넘겨서 과감히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어려운 데가 어디냐. 어려워도 그냥 어려운 게 너무 어려워. 어디냐면 392쪽에 특수저당권, 그래서 공동저당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가끔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와. 단 한 번도 계산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 최근에 출제된 2, 3년 한번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이거 넘겨보세요. 공동저당 지금 6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걸쳐, 6페이지 걸쳐 쭉 넘어가 보세요. 397쪽에 예제 문제.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가 이거야. 이거 계산하다가 처음 떨어진다 한두 명이 아니야. 시간대로 잡아먹고 계산도 못하고 너무 어려워요. 응? 배당 안 분. 어느 부터 얼마씩 배당할 건지 계산해봐라. 민법에서 무슨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 난리야. 항상 이걸 내. 그래서 공동저당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 해에 가장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 꼽혀요. 반드시. 시간 1분 내, 선생님 나도 1분 내 안 돼요. 이거 제일 쉬운 문제 그 중에. 공동저당은 포기하는 거야. 나오면 운명이다라 받아들여.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왜 공동저당 보는지 몰라. 응? 그전에 이걸 많이 물었어.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이거를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설명하겠다고 이 책을 지금 5페이지나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후회하고 있어요. 예,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공동저당은 포기야, 포기. 거기다 포기. 나오면 운명을 받아들여. 찍으세요. 내가 몇 번 찍을 건 알려드릴게요. 응? 자, 그런 다음에 그 대신 뭘 보냐. 397쪽에 근저당 별표 3개. 과거에는 공동저당, 근저당 비슷하게 나왔는데 근저당이 훨씬 중요해요. 지금 근저당이 나와요. 그럼 공동저당 묻지 않고 근저당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바람직해. 왜요? 근저당은 너무 많이 쓰는 저당이야. 은행 가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보세요. 토지 담보대출 다 근저당 잡아요. 일반 저당 안 잡아요. 많이 쓴 근저당을 물어야지. 잘 쓰지도 않는 공동저당을 왜 물어?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데 집등기부, 밭등기부, 임야등기부, 논등기부 5개 갖고 와서 1억 대출 받는데 은행이 가래. 귀찮대. 그게 4-5개씩 잡고 돈 안 빌려줘. 하나만 잡아도 담보가치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 개 잡히고 돈을 대출받는 게 공동저당인데 은행들이 임야 등기부 갖고 오세요. 논 등기부 갖고 오세요. 밭 등기부 갖고 오세요. 집 등기부 갖고 오세요. 4건에 잡고 1억 빌려줄게. 걔도 귀찮아서 안 해. 하나만 잡고 딱 근저당 잡아버려. 그런데 근저당이 자기 쓰는 거야. 그 때문에 근저당이 당연히 나오는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별표 3개. 그럼 제가 저당에서 별표 3개 친다 몇 군데야? 2개야. 그러면 2개만 뽑으라 그러면 목적물의 범위 근저당. 더 꼽으라 그러면요. 일괄 경매 신청은 365조 저당권 침해. 여기까지가 예상 문제야, 제가. 이 네 문제에서 2개가 나올 것이다. 어쩌다가 이제 저당의 성립이 어떻고, 예를 들면 제3취재 지위가 어떻고,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피담보세 범위가 어떻고, 어쩌다가 별표 하나짜리. 그러면 결국 7개를 쳤어. 최대 줄인 거야. 이거 별표 많이 치려면 10군데 더 쳐야 돼. 2문제 맞히다가 10몇 군데 할 수는 없어. 이거 줄이세요. 공동저당 버리세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별표 친 데 중심으로 천천히 볼 거예요. 네.